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무 생각 없이 덮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자주 깨는 몸은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한두 번 깨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밤에 깨는 시간이 쌓이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낮의 컨디션은 점점 무너집니다. 이때 더 무서운 문제는 잠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어지럼증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야간에 몸이 왜 당신을 깨우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 깨어나는 이유를 단순히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심은 소변량이나 전립선 혹은 방광 근육에만 집중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원인은 그보다 훨씬 앞단에서 이미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동합니다. 낮에는 활동과 소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밤에는 회복과 저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매끄럽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낮 동안 몸이 충분히 저장하지 못한 수분과 미네랄은 밤이 되면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몸은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운 이유는 몸이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붙잡아 둘 힘이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밤마다 화장실을 가면서도 물을 줄여야 하나, 약을 바꿔야 하나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저녁 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이 선택은 일시적으로는 화장실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몸은 더 예민해지고 혈압과 심박은 흔들리며 잠의 깊이는 더 얕아집니다. 결국 덜 마셨는데도 더 자주 깨는 악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밤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밤만 조절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간류는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누적 결과입니다. 낮 동안 몸이 안정적으로 수분을 유지하고 필요한 미네랄을 함께 저장했다면 밤에는 굳이 당신을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당신이 자는 동안 조용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물만 많이 마시고 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은 들어왔지만 함께 잡아둘 요소가 없으면 그 물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자마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상태로는 유지할 수 없다고 깨워서라도 정리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현상도 아닙니다. 몸의 조절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무리하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간류를 단순히 참거나 억지로 줄이려 하면 다른 문제가 따라옵니다. 어지럼 기력 저하, 아침 두통, 그리고 낮 동안의 졸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밤에 깨서 생긴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낮의 균형이 무너진 흔적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내 몸은 낮 동안 무엇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야간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 목이 마르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억지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밤에는 여전히 깨고 화장실은 줄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분명 물을 마시고 있는데 왜 몸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것들과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머무르며 함께 배출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전의 질입니다. 전의 질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물을 붙잡아 둘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열쇠가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그 물은 잠시 머물렀다가 곧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들이켜도 몸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남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도 소변이 잦은 분들,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 어지럼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이 균형이 이미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더 줄이거나 카페인을 끊거나 저녁을 일찍 먹는 방법만 시도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몸이 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물은 들어오지만 함께 잡아둘 재료가 부족하면 몸은 그 물을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 빠져나가도 되는 임시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질 때 바로 배출로 연결됩니다. 이건 신장이 약해졌다는 신호라기보다 신장이 계속해서 정리 작업만 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리할 것은 많은데 저장할 여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밤에 깨는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기운이 빨리 떨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 모든 증상을 각각 따로 생각합니다. 잠 문제, 혈압 문제, 피로 문제, 나이 문제 하지만 몸은 그렇게 나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면 연결된 여러 기능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간료를 이해하려면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몸이 그 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문제는 내 몸이 잡을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문제가 생기면 밤만 바라봅니다. 잠자기 전 무엇을 먹었는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불을 껐는지, 휴대폰을 봤는지, 물론 이런 요소들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얹힌 조건일 뿐입니다. 진짜 방향은 이미 낮에 정해집니다. 몸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보고 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낮 동안 계속 불안정했던 몸은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즉시 반응하고 당신을 깨웁니다. 그래서 야간에 자주 깨는 분들의 하루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커피로 시작하고 점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고 저녁에는 괜히 불안해서 물을 줄입니다. 이 흐름은 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혼란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많고 막히는 것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몸은 저장보다는 즉각 처리에 익숙해집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넘칠 것 같으면 미리 정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호가 빠르고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낮의 선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일지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균형 잡힌 수분과 함께 몸을 시작한 날과 공복에 커피만 마신 날의 밤은 전혀 다릅니다. 점심 이후에도 조금씩 나누어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한 날과 오후 늦게 몰아서 마신 날의 밤도 다릅니다. 몸은
양보다 패턴을 기억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지, 그에 따라 저장할지 버릴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밤에 깨지 않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저녁을 바꾸기 전에 낮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낮 동안 몸이 충분히 안정되었다면 밤에는 굳이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잠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야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아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낼 필요가 없어졌을 때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밤에 깨는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는 방식이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아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밤에 깨는 문제는 어느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누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결 역시 단번에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은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환경을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밤에 깨지 마라고 말해도 몸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조건을 통해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바꾸는 결심이 아니라 작게 유지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의외로 간단한 부분을 놓칩니다. 몸이 안정을 느끼는 기준은 극단이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물을 많이 마시고 내일은 거의 마시지 않고 어떤 날은 소금을 완전히 피하고 어떤 날은 짜게 먹는 패턴은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몸은 이런 변동성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밤이 되어도 미리 정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큰 변화는 없어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그 패턴을 안전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너무 차갑지 않은 상태로 부담 없는 수분이 들어오고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과하지 않게 유지되고 저녁에는 불안 때문에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굳이 밤에 당신을 깨울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몸은 빠른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수분 섭취를 늘리거나 갑자기 소금을 완전히 끊거나 갑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면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반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야간요가 며칠 줄었다가 다시 심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몸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편함입니다. 조금 불편한 변화는 유지할 수 있지만 억지로 참아야 하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밤에 깨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목마름을 참고 저녁마다 불안해하는 생활은 몸에도 마음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은 결국 다른 형태로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안정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덜 불안해졌다고, 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몸에게는 큰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야간에 깨는 문제가 단순히 잠버릇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밤에 깨는 몸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의지의 문제로 착각해왔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거라고, 물을 줄이면 해결될 거라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조건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흐름이 반복되었는지 그 기억 위에서 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밤을 바꾸고 싶다면 억지로 잠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루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낮 동안 몸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꼈는지, 불안과 과잉을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었구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만으로도 몸은 이미 긴장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불필요한 신호를 줄입니다. 밤에 깨우는 행동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이해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밤에 깨는 문제를 적처럼 대하지 말고 경고처럼만 여기지 말고 대화의 신호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쳤다고, 조금 불안하다고,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밤 혹시 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난다면 이전처럼 짜증부터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루 이틀 만에 기억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의 선택이 반복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조금 덜 깨고, 조금 더 깊이 자고, 아침에 덜 지친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밤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삶의 리듬을 되돌려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안을 심어주기보다 이해와 여유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밤은 싸워서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